사인 함수 두 문제가 남았는데 시간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좀 뒤에 남은 거는 좀 일단 넘어갔다가 좀 시간 되면 다시 와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알겠지?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이어서 코사인 함수 바로 가겠습니다. 약간 코사인은 또 얘랑 비슷해서 좀 비슷하게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한번 또 기본형을 필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한 가지 비밀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비슷한지 이유부터 말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난번 중3 때 그 표를 외울 때 제가 사인을 먼저 쭉 외운 다음에 코사인은 얘랑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미 약간 이제 뭔가 관계가 있나 싶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자 필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코사인 함수의 기본형은 뭐 아까 사인 함수랑 비슷하겠죠.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런 걸로. 자, 마찬가지로 일단은 A, B를 양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왜? 저 자리가 음수란 말은 저희는 그냥 어떤 대칭 이동이 발생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편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사실은 제가 그냥 쓸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인 함수랑 이 친구의 관계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약간 우리 앞장에서 분석할 때 이런 느낌 많이 볼까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결과적으로 이 사인 함수를요 x축 방향으로 자 요만큼 사실 사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요만큼 평행 이동하는 게 사실은 코사인 함수예요. 다시 좀 쉬운 말 해볼까요? 자, 사인 함수를 딱 들어가지고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움직이면 딱 코사인 함수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느낌을 돕기 위해서 뭐 간단히 한번 해보자면 뭐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그 사인 함수가 이런 모양이었잖아. 자, 제가 한 요만큼만 그릴까요? 요만큼. 이게 원래 사인 함수. 여기서 한 주기가 요건데 얘를요 탁 들어가지고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움직인 게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자, 아까 제가 살짝 말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그림에서 물론 이제 A, B가 뭔지 모르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요만큼을 딱 움직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요만큼을 딱 여기 지금 정상에 있는 요만큼을 왼쪽으로 딱 움직이면 결과적으로 코사인 함수는 요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느낌은 여기다가 제가 한번 그려보자면 요게 코사인 함수 같은 거예요. 쟤를 딱 들어서 2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싹 움직이면 저 빨간 색깔이 싹 왼쪽으로 갈 거 아니야. 저만큼이 딱 이제 한 주기로 쓸 겁니다. 그래서 얘도 물결 모양인데 쟤랑 좀 다르게 좀 그리기 불편하죠. 정상에서 출발해서 오 갔다가 정상까지 이런 느낌 이해를 하면 좀 어떨까 싶어요. 자, 이제 아까랑 비슷하게 필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그래프 모양은 소개드렸네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숙제할 때 한 주기만 마찬가지야. 얘도 주기 함수라서 사실 뭐 얘를 움직인 거니까 사실 같은 함수야 어쩌면요. 같은 모양의 함수인데 이제 얘를 주기 함수라 한 주기만 그릴 거고요. 보통 모양 그릴 때는 저는 보통 이렇게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 한 주기란 것도 사람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보통 저는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뭐 꼭 이 모양이 아닐 수도 있긴 해요. 그건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그 원래 한 주기라는 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보시면 아마 대부분 친구가 한 주기를 이렇게 말하겠지. 예뻐 보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한 주기를요 제가 이거를 한 주기라고 해도 틀린 말이거든요. 근데 아니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사실 그 한 주기라는 거는 어디를 내가 보냐에 따라서 좀 모양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쓰는 어쩌면 그 모양은 그냥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여준 거야. 그리고 어쩌면요 어떤 친구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거를 한 줄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한 줄기 맞거든요. 이게 지금 복부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에 대해 한 줄기란 말의 의미가. 사실은 원래 그 한 줄기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실판에 써주는 모양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어쨌든 모양은 이 모양에서 살짝 왼쪽으로 옮겨간 이런 모양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어서 두 번째는 시작하는 점. 자, 느낌은 시작점이, 자, 이번에도 역시나 x값이 0일 때, 제가 x에 0 넣어보시면, 자, 코사인 0이 나오라 얼마지? 코사인 0. 1이지. a 곱하기 1이니까 시작점이 0,a가 돼요. 근데 실제로도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위로 올라가 있잖아. 어쩌면 그 정상에서 최대값에서 출발해서 롤러코스터가 쫙 내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러니까 아까 사인 함수에서 이제 여기서 출발했다면 요만큼 밀리면서 여기서 출발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약간 밀리면서 이렇게. 그리고 자, 세 번째로 체크할 건 주기인데, 자, 동무가 이제 얘네들의 관계를 이해했다면 주기가 바뀔까 안 바뀔까? 저 사인 함수를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움직이고 사인 함수예요. 얘는 안 바뀌겠지. 안 바뀌어요. 주기가 바뀔 수가 있고.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친구도 주기 구하는 공식이 똑같고요. 네 번째, 얘는 최대값, 최소값 바뀔까 안 바뀔까? 얘는 안 바뀌어요. 하긴 그래서 좀 공부하기 편하다는 방법이야. 어차피 약간 그 모양만 살짝 바뀌었을 뿐이야. 어떤 세부적인 어떤 정보들은 이 관계를 이해해서 먼저 설명한 거지. 이걸 이해하면 바뀔 수가 없어요. 쟤를 움직인 거니까 왼쪽으로 저만큼만. 그래서 얘도 역시나 A가 그 역할을 해주고, 방금 보고 왔지만 이제 Y축으로 평행이동한다면 여기다가 플러스 평행이동, 플러스 평행이동이 더해져가지고 공식이 완성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 그리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네요. 자, 5번이라고 쓰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제가 한 문제 그냥 간단하게 시범으로 그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좀 쉬운 걸로 y는 2 코사인 2x라고 할까? 자, 요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기본형은 축에다가 예쁘게 그리기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움직이고 나면 그게 힘드니까 보통 축을 안 그리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는 축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한 줄기만, 보통 한 줄기만 그리세요. 근데 답안지를 보시면 답안지를 더 그려요. 왜? 걔는 컴퓨터가 그렸거든. 지가 안 그렸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한 줄기 이상 그릴 이유도 없을 뿐더러 정확히 그리기가 힘들어, 근본적으로. 알겠지? 자, 체크할 건 첫 번째, 자, 그래프 모양은 이런 모양일 겁니다. 자, 얘는 지금 기본형이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요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뒤에 이제 더 있어요. 여기 더 있어요. 좀 작게 그릴게요.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뭐 그리려 하세요. 좀 작게 그릴게요. 제가 필기를 더 할 거라. 한 줄기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자, 이어서 체크할 거는 시작점. 자, 시작점에 x값이 0일 때, 자, y값이 얼마다? 코사인 0이 1이니까 y값이 2겠네요. 즉 여기가 이제 0,2 여기서 출발하겠네. 출발하고 주기. 자, 주기는 가나 얼마일까? 파이겠죠. 역시나 똑같이 공식 똑같으니까. 파이가 되니까 역시나 끝점도 알 수가 있겠네. 그럼 여기가 파이 콤마 2겠네. 즉 여러분들이 여기에 x값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파이가 한 줄이니까요. 그치?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도 확인할 수가 있겠다. 최대값은 얼마나? 여기 이미 시작점 실값이 어디래요? 최대에 출발하거든요. 최대값이 2가 되고 이 친구는 이 친구 역할입니다. 그리고 최소값은 여전히 똑같은 위치에서 확인을 해서 보통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 안에는 주기성도 있지만 대칭성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나오나? 여기에 x가 뭘 것 같아요? 2분의 파이. 느낌아, 그게 대칭성을 요하는 문제예요. 2분의 파이.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혹시 동우가 여기 뭘 것 같아요? 여기 x가? 느낌이?
자, 0과 2분의 파이의 정중앙 얼마일까? 여러분 이거 아시겠어요? 이게 4분의 파이라는 거. 요게 이제 대칭성으로 사실 다 알 수가 있어요. 중점 구하면 돼요. 두 개 더하는 나누기 2. 그럼 여러분들 혹시 이거 구해볼래요? 이건 얼마나 돼요? 이것도 x를 알 수 있어요. 사실. 누구 사이에 있어요?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중점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중점 구할 줄 모르세요? 두 개 더한 다음 나누기 2 하는 거잖아요. 세보시면 여기가 4분의 3파입니다. 이런 것도 다 챙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쩌면 다음 시간에 좀 진지하게 할 게 요 내용이에요. 대칭성과 주기성을 이용해서 뒤에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 하시 이걸 푸는 거예요. 여기가 온통 그런 덩어리잖아. 알겠지? 자,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이어서 위에다 쓸까요? 6번. 자, 저는 옆에 쓸게요, 그냥. 자, 얘도 이제 정의역과 치역 물어봐야겠지만 이건 뭐 똑같겠네요. 정의역은 역시나 뭐다? 모든 실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 뭐랄까 사인 코사인은요 그냥 형제 같은 거야. 쟤네들은 남남이 아니에요. 그냥 옆으로 옮긴 건데 어떻게 달라져요? 안 바뀝니다. 그리고 치역은 역시나 최대값, 최소값 영향받을 거니까 자, 지금 제가 AB라고 쓰고 있으니까 이게 맞겠네요. 즉 어쨌든 최소값보다는 이상이 돼야 되고 최대값보다는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자, 끝으로 7번. 아까 저희가 사인 함수는 기본형이 원점 대칭이었잖아. 자, 코사인 함수는 그래프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그 특징을 보기 위해서 제가 한 주기 말고 몇 개를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도 오 이런 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오 이렇게. 오른쪽에도 오 반복되겠죠. 자, 혹시 여러분 이 그래프 어디에 대칭으로 보이세요? 자, 어디에 대칭으로 보이세요? Y축에 대칭으로 보이세요? 그래서 뭐다? 코사인 함수의 기본형은 Y축에 대해서 대칭 함수입니다. 써드릴게요. 자, 코사인 함수의 기본형은 Y축의 대칭인 함수입니다. 얘는 어쩌면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보시면 그렇게 생겼거든요. 모양이. Y축이 딱 접히잖아요. 대괄 9만이. 딱 접혀요. 자, 이런 모양이고 얘도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표현도 알고 있어야 돼. 책에서 그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Y축 대칭이라고 말로 나오면 쉬운 문제야. 근데 이 같은 말을 이렇게 씁니다. 요런 함수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Y축 대칭 함수라는 원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또 이유를 말하자면 우리 원래 Y축 대칭 구할 때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거든. 근데 걔랑 원래 함수랑 같다는 거예요. 즉 Y축으로 적어봤자 원래 함수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게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로 저희 교재에 그 문제가 있는데요. 이 식에서 자, 이게 실제로 말로 하자면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라는 합성함수예요. 여기 식에다가 실제로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 식을 이제 실제로 저 식으로 채운 거지. 이렇게 나와도 어쨌든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코사인이 이게 y축의 대칭 함수라 이게 되고 이게 된단 말은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지금 별거 한 거 아니에요. 저 식에다가 넣은 거예요. 마이너스 x. 저 식에다가 넣어서 이 모양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 얘기해 보시면 코사인 함수가 끝납니다.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사실 이제 문제가 몇 개 없을 거예요. 제가 좀 줄였습니다. 어차피 사인이랑 비슷하고 코사인은 이제 약간 그래프 모양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자, 다음 장에 한번 기본형 풀어볼게요. 자, 위에 있는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좀 빨랐거나 그런 친구는 유튜브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좀 문제 풀다 기억 안 나면 다시 보세요. 여기 있는 이런 연습을 먼저 하고 이제 교재를 보면 교재는 이거 똑같이 나와요. 시간 하나 주고 뭐 분석해봐라. 혹은 뭐 왔다 갔다 문제. 거꾸로 뭐 주기를 주고 식 만들어봐라. 뭐 그런 거 나오겠지 뭐. 그런 거는 결국 이제 많이 꺼내보시면 넣을 수 있다고요. 시간에다가. 코사인 함수를 조금 빠르게 할게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준비할까 좀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뭔가 끊어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너무 딜레이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일단 준비한 거는 탄젠트 함수까지 그래프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릴 수 있고 기본적인 분석은 될 정도로는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집에 가서 저희 스타트에 문제 많거든. 분석 많이 해보세요. 결국 함수라는 거는 시간을 들이면 분석이 쫘르륵 돼야 됩니다. 어떤 식을 줘도. 뭐 2차 함수, 1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든 간에 다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방식을 먼저 이해해. 그래서 다 똑같이 공부하니까 모든 함수입니다. 나중에 기하 배울 친구는 기하에 가도 이제 어쨌든 뭔가 새로운 그때는 함수라 부르진 않는데 이런 함수 느낌으로 또 몇 개 더 외울 게 있어요. 이게 좀 많아. 기하에는 한 3개 정도 외워야 됩니다. 그때도 똑같은 말 할 거야. 뭐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똑같은 말 할 겁니다. 자, 한번 그러면 같이 가볼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 푸신 거랑 비교해 보세요. 알겠지? 자, 코사인 함수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 y는 코사인 2x래요. 자, 그래프의 모양은요. 자, 모양은 이런 식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작점은 x값이 0일 때 y값이 1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0,1입니다. 그리고 주기는요. 얼마다? 공식이 똑같으니까 파이겠죠. 절대값 비분의 2파이. 파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기를 알고 시작점을 알면 여러분들이 끝나는 점도 체크할 수가 있어요. 원한다면. 파이, 1이겠죠. 그치? 그리고 최대값, 최대값은 요 자리 1이고요. 최소값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면 자, 뭐 이 정도는 축에다가도 그릴 수가 있어요. 모양을 한 줄기 딱 그린 다음에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주기, 여기는 대칭성을 이용하면 이런 것도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자,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의역의 모든 실수고요. 시역의 y의 범위니까 사인과 똑같죠. 이렇게. 그리고 이 그래프는 동호가 뭐에 대해 대충이라고요? 이런 y축입니다. 그래프 모양을 보세요. 그래서 y축의 대칭이고,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장에 보게 될 평행 이동된 모양 맞나요? 여기에 이제 표준형이라 불릴 겁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 x축 대칭은 여전히 이 자리에 마이너스가 생기면, 사실 이제 모든 함수가 원래 그래요. 이 자리에 마이너스가 생기면 그겁니다. 그리고 y축 대칭은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한번 y축 적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 장 볼게요. 밑에 가볼게요. 자, 이 문제 한번 더 해볼게요. 코사인은 딱 한 장이에요. 뭐 여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사실 코사인과 사인은 같이 공부하라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가 조금 또 유별나가지고 걔만 이제 좀 훈련하면 3개가 끝납니다. 유별난데 비슷한 느낌이긴 해. 좀 그래프 모양이 좀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유추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한번 넣을까? 자, 1번. 자, 그래프 모양은요, 역시나 기본형이니까, 자, 이거 그냥 한 번에 할게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시작점은 x값이 0일 때, 자, 얘랑 y값 얼마예요? 얼마죠? 4. 자, x에 0 넣어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코사인형이 1이니까 y값 2겠죠. 그래서 시작점은 0,2입니다. 특수각은 다 외우세요. 코사인형은 1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 주기는, 자, 가은아 주기가 얼마죠? 2분의 파이. 이 친구가 주기 역할입니다. 그래서 4분의 2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고, 주기를 알았단 말은 사실상 끝점도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최대값은 동우가 얼마예요? 최대값은 2가 되고,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려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할 때 기본형은 축에다가 그릴만 하고요. 이제 표준형 가시면 좀 더 보여드릴게요. 사실 책에서 그래프 묻지도 않아요. 자기들도 알거든 못 그린다는 거예요. 그리기가 어렵고 굳이 그린다면 이렇게 약식으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정의역과 치역 볼게요.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 치역에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있겠지. 그리고 코사인 함수는 기본형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함수입니다. 딱 접혀요. 써보시면. 그리고 자, 8번 문제. 자, x축으로 2파이만큼이니까 자, 코사인 괄호 열고 4 괄호 묶고 x 빼기 2파이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뭐 얘를 전개한 친구도 맞다고 하세요. 여기서 전개를 해버리는 순간 이게 일반형입니다. 알겠지? 얘를 묶어주면 변형이에요. 그리고 자, x축 대칭은 c 앞에 마이너스가 생길 때, y축 대칭은 x 앞에 마이너스가 생길 때라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보시면 보일 거예요, 그 자리가. 알겠지? 다음 장 볼게요. 자, 바로 풀어보세요. 자, 표준형입니다. 특별한 거 없으니까 바로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자, 얘는 지금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거든.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초보일 때는 기본형 가지고 이동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많이 하다 보면 바로 됩니다. 코사인 함수는 같이 공부하세요. 사인이랑 그 친구 옆으로 움직인 겁니다. 옆으로 움직인 거라 모양만 살짝 바뀌었고요. 또 세부적인 최대값, 최소값, 주기 뭐 이런 것들은 똑같은 공식으로 똑같이 건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에는 특징이 주기성 그리고 대칭성이 있다. 반복되는 게 있고 대칭. 뭔가 되게 예뻐요 생각보다 이 그래프들. 제가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는 엄청 이렇게 딱 각을 맞춰가지고 대칭되도록 다 그려줘야 돼.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이 함수는 나오나 원래 기본형이 뭐였을까?
y는 2 코사인 x를 동호가 x축으로 얼마만큼? y축 얼마만큼? 이렇게 움직였잖아. 상상돼? 제 일곱처럼 움직인 거예요. 움직였으니까 자, 바로 가볼까요? 자, 모양은 여기 바로 쓸게요. 왜 이래 이거? 이런 대칭이 원래 돼야 돼. 이러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하지 이 그리는 게 항상 느끼는 게 너무 힘들어 이 그리는 게. 사인은 그나마 쉬운데 코사인이 별로 안 예뻐요. 어쨌든 좌우가 다시 그릴게요. 좀 좌우가 대칭되도록 정상에서 출발해서 와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시작점 체크하자면 얘 원래 시작점이 0,2였거든. 이렇게 움직이면 되니까 자, 2분의 파이 콤마 3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주기는 여전히 이 자리 역할입니다. 얘 혼자밖에 주기를 못 건드려요. 그래서 이 친구 이용하시면 주기는 안 바뀌었을 거고 이해를 해봐도 바뀔 수가 없어요. 평행 이동이지 어떻게 바뀌어요? 여전히 2파입니다. 즉 2파이니까 여러분들이 끝점도 체크할 수가 있겠다는 거지. 여기다가 2파이를 더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최대값, 소수값인데 최대값은 가오나 얼마예요? 3. 그렇죠. 이제는 이 친구의 공식이 살짝 바뀝니다. 원래는 2였는데 특히 Y축으로 움직일 때는 이게 바뀌어요.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위아래로 움직이면 최대값 바뀝니다. 그리고 최소값은 원래 최소값에서 역시나 평행 이동에 영향을 받으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사실 이 정도만 그려도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약식이긴 한데 이 정도만 그려도.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역과 치역인데 정의역은 전부 다 되고요. 치역은 요 사이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리는 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여러분들 이 친구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밑에는 뭐 일반형이라 부를게요. 그러니까 2로 묶으시면 되겠죠. 2로 묶은 다음에 똑같이 분석해서 그러니까 비슷해요.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장 볼게요. 마지막으로 탄젠트에 소개드리고 오늘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탄젠트. 자 여러분들이 이제 탄젠트는 역시나 그 중3 때를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걔는 혼자 튀었거든. 우리 사인과 코사인은 외울 당시에도 같이 외웠는데 탄젠트는 혼자 막 0, 3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와요. 혼자서. 그리고 심지어 자, 탄젠트 90도가 동우가 뭐더라? 자, 탄젠트 90도가 나오나 뭐더라? 없다. 그렇게 괜찮아요. 자, 외우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대빵 중요한 거니까. 알겠지? 탄젠트 90도가 그 당시에 없다라고 했잖아. 이제 그 없다라는 친구의 비밀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없다는 말은 그 당시에 쓴 말이고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알겠지? 자, 한번 칠판에다가 얘는 죄송한데 참고할 만한 게 없고요. 그러니까 얘는 따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뭐 공부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얘도 중개함수니까 비슷한 걸 하면 되겠지. 자, 한번 칠판에 써보겠습니다. 탄젠트의 기본형입니다. 똑같이 쓸까요? 이렇게 나오는 탄젠트 함수겠지. 그리고 아까 많은 식으로 예상하건데 그럼 쓸 거 똑같이 A는 뭐 최대값, 최소값, B는 뭐 주기 자리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제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비교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자 역시나 한 주기만 제가 그릴 건데 다시 말할게요. 사람마다 사실 보기에 따라서 한 주기란 건 원래 그냥 내가 뭘 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필기하는 한 주기는 뭐 그 중에서 어떤 유명한 한 주기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중3 때 표를 보시면요. 탄젠트는요. 0, 3분의 루트 3. 자, 이미 45도에서 1을 찍었지. 위에 두 친구는 가장 큰 게 1이었잖아요. 그 당시. 근데 얘는 이미 45도에서 1을 찍고 60도에서 1을 넘어가고 마지막에 없다고 배웠잖아. 90도에서.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랑은 지금 설명드렸는데요. 가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우리가 외우지 않는 탄젠트 70도가 나와서 누가 더 큰지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상식을 뭘 배웠냐면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90도에 가까워질수록 무한히 커진다고 해요. 얘는 요 사이에 1억도 있고요. 진짜 얘는 무한히 좀 커지는 공간입니다. 그게 이제 이 그래프에서 반영이 되는데 잘 보세요. 그래프 모양이 자, 시작점이 있고요. 쭉 올라갑니다. 얘는 지금 무한히 커져요.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없다고 배웠던 게 제가 함수도 보통 없다가 언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 함수에서 그 어떤 선한 게 있잖아요. 못 지나는 선. 자, 얘는 이제 와서 보니까 점근선이죠. 사실 90도가 없다를 말보다는 여기에 갑자기 좀 뜬금없지만 점근선이 하나 있어요. 자, 좀 그리다 보니까 커졌는데 이런 점근선이 있어. 얘가 어쩌면 여기서는 90도 같은 친구예요. 저기 점근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점근선을 지나면요. 쭉 올라갔잖아. 밑에서 쭉 다시 올라와요. 그리고 이렇게 한 주기가 끝납니다. 요게 이제 탄젠트의 한 주기. 자, 느낌아. 탄젠트는 좀 앞에 두 친구랑은 별개예요. 별개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게. 자, 그래프 모양입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자, 한번 아까랑 비슷하게 체크해 볼게요. 두 번째는 시작점인데 이거는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x값이 0일 때 탄젠트의 0도는 0이거든. y 값도 0입니다. 자, 기본형은 역시나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0,0에서 쫙 올라갔다가 점근선 밑에서 쫙 올라서 끝납니다. 이게 이제 한 바퀴야. 놀이기구를 한 바퀴 쭉 타고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시작점 0,0. 그리고 두 번째, 세 번 체크할 거는 주기. 이제 얘도 주기 함수. 이게 반복돼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안 그렸지만 요 뒤에 이게 반복돼요.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랬다가 이게 계속 반복돼요. 사실 주기 함수니까. 주기가 있고 이 주기는 자, 조금 공식이 달라집니다. 여전히 이 친구가 주기자리예요. 혹시나 별표 하실까요? 여전히 이 친구가 주기자리인데 아까는 달라진 게 분자가 2파이가 아니라 파입니다. 얘는 좀 짧아요. 그래서 아까 사인, 코사인보다 약간 절반 정도 짧습니다. 항상. 얘가 이렇게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이제 여기서만 한번 체크를 할 건데 앞으로 제가 이걸 안 물어볼 거예요. 자, 최대값, 최소값. 아까 제가 앞에서는 별표를 쳤거든요. 걔가 또 중요한 파츠였는데 탄젠트는 결과적으로 동호가 최대값, 최소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그래 봐봐.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올라가 끝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밑에서 쫙 올라와요. 없습니다. 그래서 뒷장 넘겨보시면 제가 이거는 앞에 한 번 묻고 이제 안 물어볼 거예요. 이게 없어요. 얘는. 이게 생기려면 가위를 줘야 됩니다. 얘는 좀 잘라줘야지 생기고 가위가 없을 동안은 영원히 없습니다. 즉 여기는 별표 안 칠 거야. 이건 중요한 파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될 중요한 파츠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점근선이 있잖아. 근데 점근선이 하나가 아니거든. 주기함수니까 점근선이 무한개 있어요. 이거를 식으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두 번째 별표는 여기. 점근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조금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식의 모양을 설명드리고 여기다가 바로 이어서 필기 몇 개 해볼 거예요. 몇 개 구해보시면 대충 감이 옵니다. 좀 쉽게 하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지? 자, 일단은 주기함수니까 점근선이 무한개 있습니다. 그렇지? 때마다 점근선이 나와요. 때마다 장격 있잖아. 자, 그래서 일단은 얘가 이제 세로선 모양이니까 여러분 아시죠? 세로선 모양은 x는 얼마야? 이렇게 x는 으로 시작하는 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수학자라면 이 무수히 많은 점근선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거든, 이걸 전부 다. 자, 그렇다고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도입되는 게 우리가 앞서 배운 일반각의 개념을 좀 쓸 거예요. 결국 이거 말로 하자면 이 친구가, 자, 말로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얘를 몰렸으니까 얘가 지금 제가 편의상 얘를 편의상 대표 점근선이라고 할게요. 제가 편의상 하는 말이에요. 이런 대표가 되는 점근선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맨 앞줄기에.
그리고 이 대표되는 정근선이 결국 주기마다 있는 거 맞아요. 다시 자 말로 해보자면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잖아. 대표 정근선이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주기마다 있다고요. 자, 이거 똑같은 게 복사해가지고 하나 더 있는 거지. 주기마다 있잖아요. 주기마다. 자, 방금 제가 말로 한 걸 식으로 옮기면 정근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옮겨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여기 해야 될 건 뭐다? 이 대표 정근선은 죄송한데 구해 오셔야 된다는 거야. 이 하나 정도는 이제 기준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있다고 말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구할 때 쓸만한 꿀팁이 뭐냐면, 자, 아마 지금은 이게 AB라서 뭐가 와닿지 않을 건데 제가 바로 이어서 숫자를 해볼 거예요.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운 거에 힌트가 있다는 거야. 제가 중3 때 얘나 중3 때는 이 자리에 뭐를 못 넣었다고요? 몇 조? 탄젠트는 90도를 못 넣었단 말이에요. 자, 그걸 좀 이용해 볼게요. 어쨌든 정근선은 못 넣는 친구니까 한번 이렇게 이해해봐. 청개구리처럼 그러면 얘가 90도라고 잡으세요. 자, 90도가 호도법으로 2분의 파이거든요. 이렇게 식을 만드시면 x값 구할 수 있지. 즉 x가 얼마나 나와요? x가 2b분의 파이 나온다는 거 아시겠어요? 1차 방정식 보시면 이렇게 하면 아주 쾌적하게 대표 정근선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 됐던 걸 그냥 청개구리씩 넣는 거야. 그럼 된다고 봅시다. 그럼 그게 이제 안 되는 x거든. 걔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씁니다. 즉 얘가 이 친구가 자 뭐마다 있다? 주기마다 있어요. 그치? 자 여기다가 이제 더해 보겠습니다. 그럼 자 느낌은 주기를 구해와야 됩니다. 주기가 어디였더라? 저거였잖아요. 주기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 가게에서 그 정수 n 기억나? 그 사실 n이죠. 어차피 한 바퀴마다 두 바퀴마다가 n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근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상한 걸 쓴 게 아니라 이 대표 정근선이 주기마다 있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n에다가 0을 넣으면 제일 첫 번째 거겠지. n에다가 1을 넣으면 한 주기 다음 게 나와요. n에다가 2를 넣으면 두 주기 다음 게 나와요. n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그 앞에 한 주기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게 자판기가 되는 거야. 정근선을 다 줍니다. 물론 이제 원래라면 엄밀히 말하면 n이 뭐인지는 밝혀줘야죠. 얘는 정수선입니다. 이렇게. 자, 느낌 안 오니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사실 별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아마 좀 공간 많잖아요. 저는 좀 좁은데 밑에 좀 널널히 써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 정근선 구하기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 y는 탄젠트 2x 이거 정근선 한번 구해보시면요. 여러분들 자, 정근선 구하기를 좀 연습을 몇 번만 해볼게요. 사실 다들 이제 이걸 처음에 어려워하더라고요. 정근선 어떻게 구해요? 뭐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저는 이렇게 구합니다. 일단은 요 주기함수를 먼저 이해해서 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지. 어떤 제일 처음에 있는 정근선 이건 저의 말입니다. 대표 정근선을 먼저 하나 구해오세요. 구하는 방식은 중3 때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됩니다. 90도라고 두고 x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기마다 있을 거니까 주기마다 주기를 구해오시고 플러스 주기 곱하기 n n이 마다입니다. 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제가 시범 좀 보여드릴까요? 자, 이 친구 한번 정근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시작은 x는 이거 시작해야 돼. 우리가 원래 옛날부터 이 세로선은 x면으로 된 선이에요. 이제 뭘 쓸 거냐면 자, 대표가 되는 걸 알아와야 돼. 혹시 가은아 요거에서 대표가 되는 게 누구게요? 4분의 파이가 될 거야. 자, 어떻게 구해요? 여기에 중3 때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돼.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됩니다. 이거 90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걔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대표가 나옵니다. 즉 얼마나? 4분의 파이가 대표죠. 얘가 정근선 하나야. 하나.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주기마다 있다고. 주기마다.
자, 요 함수는 동호가 주기가 얼마예요? 2분의 파이. 자, 좀 주의하세요. 분자가 파이로 바뀌었습니다. 2분의 파이가 되고 주기마다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점근선의 방정식이에요. 지금 여기 안에 좀 무한계가 다 들어있다는 거지. 이 대표에서 당연히 주기를 건너가면 당연히 점근선도 주기 영향을 받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가 똑같은 게.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 자, 전 여기 쓸게요. 칸이 없어요. y는, 자, 탄젠트, 가로 열고, 뭐, x 빼기 2분의 파이라고 할까? 요거. 사실은 잠시 후에 보게 될 뭐 평행이동인데, 이제 대충 느낌 아니까. 미리 말하자면, 탄젠트도 평행이동한다고 주기는 안 바뀌겠지. 여전히 요단 역할이에요. 이렇게도 똑같이 하면 돼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하면 됩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이 얘는 중요한 파츠예요. 여기는 최대값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없으니까요, 사실. 있으면 중요한데 없으니까요. 사실 그러면 여기는 A의 역할이 없나요? 진짜 딱히 없어요. 여기는 A가 별로 하는 역할이 없어요. 사실 A도 어떤 모양을 역할을 주겠지만 뭐 좀 더 뭐 얇은 모양 뭐 그런 건 하겠지만 눈에 띄는 역할은 없습니다. 탄젠트. 자, 이 문제 얘나야 혹시 점근선의 방정식 한번 도와주네. 자, 일단은 x는 혹시 얘나야 이 대표가 되는 점근선 누굴까? 하나. 2분의 파이. 자, 다시 말할게요. 요 자리에 중상대는 90도를 넣지 말라고 했어요. 걔를 대표로 쓰면 됩니다. 즉, 요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그냥 파이죠. 얘를 이항하면 그냥 파이가 나와요. 그렇지? 요게 대표인데 요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주기마다 있다고요. 주기를 구해올 겁니다. 자, 얘 주기는 나오나 얼마지? 파이죠? 네. 근데 주기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물론 얘를 여러분들이 뭐 파이로도 묶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뭐 굳이 묻지 않는다면 묻지 마세요. 또 묶을 수 있긴 해요. 둘 다 맞긴 하죠. 어쨌든 이해했어요? 이렇게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 점근선에 관한 말씀드렸고요. 자, 이어서 몇 개 안 남았네. 자, 6번 가볼까요? 자, 정의역과 치역. 자, 정의역과 치역. 그리고 느낌은 살짝 바뀌었을 것 같은데. 정의역과 치역. 자, 이번에는 여러분 느낌은 치역 쪽이 모든 실수겠지. 이번에는 결국 위아래로 쭉쭉 뻗어가니까 y가 안 되는 게 없어요. 마치 얼마 전에 로그 함수처럼. 그렇지. 이번에는 치역이 모든 실수일 겁니다. 그런데 정의역은 과연 모든 실수일까? 자, 누구 빼고? 점근선을 빼줘야 돼. 점근선은 못 넣거든. 근데 어떻게 써야 돼요? 사실 이제 위에서 점근선 구해왔잖아. 보통은 정의역을 쓸 때는요. 자, 왜 이렇게 칼이 좁냐? 여기 쓸게요. 보통 정의역을 쓸 때는 점근선 빼고 다 돼요. 이 점근선에 눈이 아니다고 쓰면 됩니다. 점근선 빼고니까 좀 기네요. 이거인 모든 실수예요. 쉬운 말로 하면 점근선 빼고 답입니다. 그렇죠? 점근선은 못 넣어요. 절대로 못 넣어요. 저기 이렇게 해서 점근선 구해오면 정의역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번 함수도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한번 축에다가 그려보시면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뭐 대칭 얘기를 할 건데, 자, 얘를 제가 한번 축에다 그려보면요. 얘가 지금 자, 여기 한 축인데 몇 개 더 붙여볼까요? 자, 이렇게 되거든요. 모양이 이렇게 반복돼요. 똑같은데, 자, 얘도 원점 대칭입니다. 약간 사인 함수랑 비슷하게 얘도 이제 원점을 대해서 대칭 함수입니다. 7번 다 쓰시고 마지막으로 얘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원점의 대칭인 함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쓰면 될 것 같네요. 자, 한 번 더 말로 브리핑해 볼게요. 일단 생긴 모양이 이래 생겼습니다. 출발점에서 쫙 올라갔다가 점근선이 있고요. 밑에서 쫙 올라옵니다. 한 바퀴가 끝나요. 근데 이제 시작점은 일단 똑같이 구하면 되고요. 주기가 좀 바뀌었어요.
짧아요. 기본적으로 짧아요. 주기가. 그래서 절대값 비분의 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최대값, 최소값은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안 물어볼 겁니다. 혹은 물어본다면 가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x를 요만큼만 봐요. 그래서 가위가 없는 동안은 없습니다. 생긴 모양을 보세요. 그리고 자, 여기는 최대값은 그래서 안 중요한데 누가 중요하나? 점근선이 중요해요. 그래서 점근선 구하는 이 과정을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니까 먼저 대표가 되는 거를 중3 때 하지 말라고 해서 구해오시면 되고요. 거기에 주기마다 있을 거니까 주기에다가 곱하기 n한 걸 더해주면 됩니다. 점근선의 방정식 꼭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뭐 정의역과 치역인데 치역은 모든 실수예요. 다 됩니다. UR을 쭉 봤잖아요. 근데 이제 정의역이 점근선을 빼고 됩니다. 이렇게 보통 쓰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기본형은 원점 대칭의 함수라는 거. 사인과 똑같습니다. 알겠죠? 다음 자 가볼게요. 자, 다음 자 가서 교재 한번 풀어볼까요? 자, 기본형 연습 첫 번째 문제 보이세요?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정말 오리지널 기본형이죠. 제가 탄젠수도 많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처음에 사인은 너무 처음이라 그 주기라는 걸 먼저 이해하라고 좀 한 거고 사실 이제 주기성은 다 있는 거니까 비슷한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그 중3 때 그 표에서 90도가 없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 없는 게 아니라 그 60에서 90 사이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사실 그러니까 무한히 커집니다. 그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90도에서는 이제 결국 정근선이라 이제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90을 넘어가면 저런 생겨요. 밑에서부터 무한히 올라옵니다. 저 밑에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 와? 이제 딱 180도 파이가 되면 딱 한 바퀴가 끝나요. 그리고 이 파이부터 또 반복돼요.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봐. 이 지구의 흐름을.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자, 그래프 모양부터 볼게요. 자, 모양은 한 줄기만 그릴 건데 어떤 시작점에서 쭉 올라가다가 자, 무한히 올라가는 거예요. 정근선이 있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한 바퀴가 끝납니다. 요게 이제 복사부처럼 쫙 있는 거예요. 요만큼. 그리고 시작점 1 체크하자면 여기를 말하는데 뭐 x값이 0일 때 하나 집어넣는 거죠. 0일 때 y값이 0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0,0. 그리고 이 주기의 공식이 바뀌었다는 거. 주기가 이제 절대값 2분의 b가 1이죠. 그냥 파입니다. 그래서 한 주기가 파이고 결국 주기라는 거는 요 좌우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딱 파이만큼이랍니다. 이것 때문에 끝점도 알 수가 있겠지. 끝점은 파이, 2입니다. 주기가 좀 짧습니다. 똑같은 기본형이지만 이거 좀 짧아요. 절반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사인 함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한 줄이잖아. 더 짧아요. 절반. 이렇게.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여러분이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혹시 이거 나오나? 정답 뭐 나왔어 일단은? 2분의 파이 더하기 n 파이 나왔어요. 자 어떻게 하죠? 중3 때 하지 말라는 걸 합니다. 90도 넣지 말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게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대표 점근선을 뽑아 오시고 이게 주기마다 있다. 주기마다. 자, n이 마다입니다. 마다. n에다가 1 넣으면 그 다음 중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그래프 그리기는 사실 뭐 이것도 이미 그린 건데 역시나 기본형은 축에다가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려볼까 한번? 기본형은요 시작점 찍고 올라갔다가 점근선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0이겠죠? 여기가 파이고요. 점근선도 방금 여기가 대표야 여기. 사실 얘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어쩌면 그 대칭성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정중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알아볼 수 있긴 해요. 저 점근선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최대값이랑 얘는 없습니다. 없고 정의역과 치역 볼게요. 정의역은 어떻게 쓴다고요? 저 점근선 빼고 다 됩니다. 이렇게 뭐 점근선 빼고 다 됩니다. 그리고 치역은 다 됩니다. 모든 실수. 그리고 그래프가 뭐에 대해서 자, 이 친구는 여기 안 그린 걸 그려보시면 아까 사인 함수랑 똑같이 원점 대칭입니다. 이렇게 접어보시면 잡힙니다. 그래서 원점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 그리고 x축으로 파이만큼 y축으로 1만큼 뭐 얘는 사실 모양 자체가 똑같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표준형 소위 이동이 발생했구나. 거꾸로 푸른 속도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나 얘는 뭐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 자리는 항상 그 자리입니다. 무슨 함수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밑에 여러분들 한 번 더 해볼까? 요 기본형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거의 끝납니다. 기본형 한 번 더 해보고 다음 장에 표준형 해보고 제가 중간중간에 안 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꼭 영상을 제가 오늘 좀 올릴 거예요. 준영이 더 봐야 돼가지고. 그래서 꼭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비슷해요. 저기 설날 쉬는 날도 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응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고2잖아. 고2의 무게를 꼭 견디세요. 아마 좀 어려운 내용도 있겠지. 여러분들이 막 느끼기에 좀 어렵다. 근데 뭐 다 똑같고 최대한 한번 쉽게 좀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꼭 집에 가서 늦지 않게 숙제를 하세요. 늦으면 하루 지나면 한 70%를 까먹는데요. 어떤 망각 곡선입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자, 이번에도 그래프 모양을 딱 물어봤는데 이제 모양을 딱 봤더니 시계 모양이 기본형이네. 그럼 뭐 모양은 뻔합니다. 시작점에서 O, 점근선 밑에서 O, 여기 한 바퀴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시작점은요, x값이 0일 때 y값 0,0이고요. 주기는 동호가 얼마다? 2분의 파이. 절대값 2분의 파이. 그래서 주기를 안단 말은 여러분들 여기 사이가 지금 2분의 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 끝점도 체크할 수가 있겠죠. 주기 때문에.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할 줄 아냐라는 거예요. 자, 혹시 얘나야 점근선의 방정식 뭐 나왔어요? 굿. 여기 다 동의하세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나마 외우기 쉬운 방법이야. 책에 보시면 대빵 이상하게 나와있는데 그렇게 외우지 말라는 거야. 너네가 아는 거에서 더하기 주기마다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자, 그래프 그리기는 이걸로 툭 치겠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는 또 역시나 축에다가도 그릴만 해요. 나름. 자, 이어서 정의역은 얘 빼고 다, 얘 빼고 다 라고 쓰면 되고, 시역은 답입니다. 시역은 다 되고, 이 친구 기본형은 원점 대칭이죠. 코사인 함수만 y축 대칭이고 두 개는 원점 대칭입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이동해 보시면요, y는 4 탄젠트 2 괄호 열고 x 빼기 2분의 파이 플러스 3 되고, 얘를 여러분들이 괄호를 풀어주시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소위 일반형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x축 대칭 이 자리에 생긴다는 거. 그리고 y축 대칭 x 앞에 생긴다는 거. 이게 생겼단 말은 이 대칭을 한번 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지?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에 하나만 하고 빠르게 교재로 가서 근데 정말 되는지 한번 구경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지? 자, 위에부터 풀어볼까요? 밑에 거 볼게요. 일반형이죠. 자, 밑에 거 한번 분석도 빠르게 해보시고, 사실 이제 기본형을 외우는 게 힘든 거지, 그 다음 이런 어떤 느낌의 작업들은 좀 뻔해요. 나중에 이제 그냥 기본형 외우면 이동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핵심을 알고 공부하는 친구랑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중구나마 외우는 친구는 그 효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당장 우리가 이번만 해도 수학원에서 함수를 5개 배웠는데 그럼 따로 공부하면 5개를 다 어떻게 해요? 모양이 3가지면 5 곱하기 3 총 15가지 모양인데 그러면 안 돼요. 수학은. 그러니까 이런 좀 수학의 맥을 좀 짚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주변 학원에도 제가 알기로 맥이라는 학원 있잖아요. 아마 그 맥이 그 맥 아닐까요? 흐름을 짚는 거야. 딱 보면서. 이제 분석해서 이동되면 뭐 대충 뭐 분석되겠다. 이제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숙제에도 근데 이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동이 된 표준형은 그래프 그리기가 아무런 문제에서 자기들도 알아요. 못 그리는 거를. 사람이 그리기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그리고 싶은 친구는 저처럼 그냥 개형만 딱 한 줄만 딱 그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다 살만 붙이세요. 시작점, 끝점, 최저가, 최소가, 뭐 주기, 점수 이런 거 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이제 과제를 제가 보면 알겠지만 좀 이상하게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하기 힘든 게 몇 개 있어. 그리고 이제 요거 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것만 드릴 건데, 다음 시간에는 그 몇 개 뺀 거랑 이제 이 삼각 함수 가지고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을 또 할 거거든. 그러니까 앞에랑 순서는 똑같아요. 함수 먼저 하고 방정식 부등식인데 그게 좀 재밌어요. 보면 알 거예요. 이제 요 그래프가 잡힐 거거든요. 그것도 시간 되면 좀 도와드리고, 다음 주까지 하면 삼각함수 끝날 겁니다. 방정식까지 확실하게. 설 전에 끝내드리고 이제 뒤에 조금 남은 거 설 끝나고 와서 하고 그날 게 많네. 3단원 수열이란 거는 제가 시간 봐서 정한되면 한 3월 초까지는 그러니까 진도를 나갈게요. 한 3월 초 어차피 뭐 바로 갈 거 없으니까 앞에. 학교 수업 잘 들으시면 그때 하시면 되겠지, 여러분들이. 자, 이 문장 해볼게요. 자, 얘 여러분들 소위 일반형인데, 자, 요 일반형을 여러분들이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기억나세요? 예전에 고1 때는 유리함수는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때는 막 그 뭐 나누기에서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사실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표준형 바꾸는 것 중에 그닥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보통 제가 무슨 말 하냐면, x 앞에가 1이 아닐 때는 그 걔로 묶어주세요. 그럼 뭐다? 자, 표준형입니다. 자, 얘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얘를 분석해 보시면, 자, 누구를?
y는 탄젠트 2x를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그리고 y축으로 2만큼 움직이면 됩니다. 상상된 오른쪽으로 저만큼 위로 2칸 이렇게. 그리고 살짝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호도법을 쓰는 이유가 나와요. 2분의 파이는 이제 실수야 실수. 자 90도는 도형이야. 여러분 오른쪽으로 90도만큼이 뭐예요? 근데 2분의 파이라 쓰면요 파이가 너네가 하는 게 3.14 그거 맞거든. 이렇게 해서 숫자처럼 다를 수가 있다는 가지고 됩니다. 이게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배우려면 호도법을 써야 돼요. 90도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90도만큼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좌표는 실수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도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한번 이제 해볼게요. 그냥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시간도 없고. 자 한 주기만 그릴게요. 자 그리고 상상해봐. 요거 시작점이 0,0이었거든. 요거에 물 들겠지. 그래서 요 친구가 2분의 파이 콤마 2로 바뀌고요. 주기가 안 바뀌어요. 평행이동.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주기를 알아왔단 말이에요. 원한다면 끝점도 알 수가 있어요. 파이 콤마 2라고.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자 어떻게 구한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구한 점근선을 평행이동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구해볼게요. 어떻게 하자? 얘가 안 되는 게 2분의 파이지. 청개구리처럼 하시면 돼요. 너 2분의 파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항에서 정리해 보시면 뭐가 나온다? 2분의 3파이니까 x가 4분의 3파이 나옵니다. 이게 대표야. 그치 대표. 근데 여기서 주기마다 있어요. 이게 위에서 구한 주기마다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요. 사실 뭐 표준형이든 기본형이든 뭐든 다 나옵니다. 이 공식. 이걸 이용하면. 물론 이렇게 안 한 친구 중에 쌤 저는요. 여기서 점근선 구한 거를 빠르게 구해볼까? 여기서 여러분 구한 게 이거거든. 얘를 평행 이동했는데요. 여러분 똑같이 나와요. 이거 해보시면. 여기다가 2분의 파이 더하시면 얘가 나오잖아요. 참고로 정근선은 x는이라 x축에 영향을 받아요. 똑같이 나오잖아. 어쨌든 저쨌든 불린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자 정의역과 치역인데 치역은 모든 실수 정의역은 얘 빼고 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교재 가볼게요. 자, 오늘 한 10분 남았는데 교재를 처음 봅니다. 근데 이제 가보시면 아, 그 말이 그 말이었고 여러 가지 좀 이제 공감되는 게 있을 거다라는 거지. 자, 교재를 같이 볼게요. 몇 거겠지? 자, 여러분 페이지 날선형 스타트 한번 볼게요. 자, 페이지 72쪽 가보세요. 자, 여러분 기본형 맞나요? 기본형 나와 있고, 자, 여기에 117번 봐봐. 이게 아까 제가 너네가 계속 듣다가 이곳에서 이 말 왜 하는 건지 했더니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건데 117번 위에다가 한번 필기해 보실래요? 자, 사인 함수는 동호가 기본적으로 어디에 대해 대칭이라고 했지? 원점 대칭이라고 했지. 그게 위에 쓰래요. 이 사인 함수는 사인 함수의 기본형은 기본적으로 뭐에? 원점 대칭이야. 원점의 대칭 함수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물론 유형책에 이렇게 보기로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온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단 말이야. 자, 어떻게 나온다? 자, 얘랑 같은 말 한 번 더 쓰자면 첫 번째가 요게 원래 수학적으로 fx가 원점 대칭 함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저를 위에 보시면 이 문제 fx가 sin x거든요. 완전 기본형이죠. 요거를 넣어서 이 식을 쓸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이게 나오죠. 그리고 요 바깥에 마이너스를 빼면 요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즉 이번 문제는 지금 요 자리가 적을 쓴 자리야. 이렇게 원점 대칭이라는 걸 저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 세 번째 표현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요 식에다가 실제로 대입을 한다고 해요. fx를 이렇게. 그래서 요런 게 나오면 이상한 자리가 아닌 거야. 이거를 쓰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 물어봤던 거 또 물어봅니다. 이거 정의역, 치역, 주기, 뭐의 대칭이다, 원점이겠죠. 저희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추가한다면서요. 기본형 정도는 사실 축으로도 그릴만 해. 그리고 사실 120번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이라 이것도 좀 예뻐서 그릴만 해요. 그런데 자, 뒤로 가볼까? 자, 코사인 똑같이 나오죠. 기본형. 탄젠트 기본형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제 자, 여기 다음 장 가시면 여기도 뭐 그래프가 나오네요. 뭐 그럼 봐봐. 주기도 구해야 되고 최대값, 최소값 그래프도 그리는 문제예요. 잘 읽어보세요. 근데 그래프를 묻는 문제는 특징이 뭐다? 식이 이름이 일단 없어요. 다 그냥 클래식한 모양이 나오잖아. 요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만 해. 근데 자, 쭉 넘어가 봐요. 여기 페이지 보시면 78쪽 가보시면 여기에 이제 표준형이거든요. 왼쪽 두 문제는 그 분석하는 거 묻는 문제예요. 채워보시면 되고 이 문제 보시면 자, 표준형이지. 자, 그래프 예나에 물어보나? 안 물어봐요. 못 물어보는 거야. 이게 못 그려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인 걸 정확하게 축에다 못 그리기 때문에 안 물어봐요. 대신에 중요한 파츠만 딱딱딱 물어봐요. 최대값, 해소값, 주기만. 빠르게 꺼낼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음 장 가보시면 이 책의 숙제는 일단 79쪽까지인데 스타트. 자, 여기에 이제 이 문제 여러분들이 풀 힘이 있습니다. 자, 169번 한번 해볼래요. 요게 소위 왔다 갔다 문제거든요. 너네가 이제 최대값이랑 최소값이랑 주기를 많이 구해보면 매번 나오는 컨셉이 거꾸로 쟤네를 주고 식을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유명한 문제니까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고민해 볼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아마 아직은 좀 훈련이 덜 된 상태라 여기는 꼭 여러분들이 앞에를 다 하고 와보세요. 그럼 진짜 뭐야? 방금 했던 거 반대로 가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확 와닿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페이지가 푹푹 넘어왔지만 별거 아닌 페이지예요. 별거 아닌 페이지예요. 자, 이런 추리 문제가 굉장히 핫한 문제예요. 사실 이 페이지가 약간 유형 문제이지. 유형책에도 하나의 유형으로 양쪽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좀 기대해 볼까요? 자, 169번 문제 혹시 나오나요? 정답 나왔어? A가 혹시 뭐 나왔어요? 얼마? 2. B 값은요? 8. C 값은요? A가 C가 반대로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자, 일단은요 잘했는데 A랑 C가 바뀌었거든. 그것만 바꾸면 정답이에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최대값, 최소값이 누가 영향을 주는지를 체크할 줄 알아야 돼. 자, 가은아, A, B, C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은 누가 영향을 주게? 자, C도 여러분 맞죠? Y축 평행이죠. 근데 A도 영향을 줘요. 이런 거 맞지?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요 친구 역할입니다. 요거 두 개가 만나가지고 딱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래 공식은 아니지만 기억하시기 바래요. 원래 저희가 기본형에서는 그냥 절대값 A 그리고 마이너스 절대값 A가 최대 최소였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위로 움직이며 여기다가 C를 더해준 것만큼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책 위에 설명되어 있는 뭐 공식은 아니지만 이제 공식처럼 외우게 될 친구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가로로 써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다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절대값을 함부로 풀면 안 돼요. 분명히 문제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저거 체크해서 알아볼 겁니다. A가 양수니까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 겁니다. 자, 풀어보시면 가감법 두 개 더해보시면 2C가 4가 되고요. C 값이 2가 나오고 A 값이 4가 나옵니다. 아까 나은이가 반대로 말했더라고요. 여기 두 개가.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주기는 누구 역할이다? 오로지 B 역할입니다. 저 친구 혼자 와서 주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인 함수니까 주기 구하는 공식을 꼭 잘 기억하세요. 요게 주기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얘가 얼마다? 4분의 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B에 부호가 나와 있을 거야. 밑에 당을 무시하지 마. 부호가 다 나와 있어요. 훔칠 수 있어요. 근데 양수라 했으니까 그냥 나오면서 B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많이 꺼내보면 아직 아마 훈련이 덜 돼서 그럴 거야. 많이 꺼내보면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발전되는 게 바로 오른쪽에 171번인데 이제는 그래프를 줘요. 말로도 안 해요. 그리고 힌트. 혹시 그 그래프 안에 주기랑 최대값이랑 최소값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래프 해석 문제가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 얘들아, 171번에 한번 그래프 보고 말해봐. 최대값 얼마예요? 여러분 얘는요 왼쪽이랑 똑같은 문제인데 그래프 문제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동우가 최소값 얼마예요? 그렇죠. 여기죠. 여기 가장 아래. 그리고 가은아 주기 얼마예요? 4파이로 보이세요? 근데 주기를 어떻게 알아요? 니네가 딱 한 개를 잡고 오 해보고 오시면 되세요. 어디서나 한 개를 잡고 다시 그 자리에 올 때까지가 딱 한 주기입니다. 주기도 그림 안에 나와 있는 더 좋은 문제겠죠. 왼쪽은 말로 주고 얘는 그래프로 주고 어쨌든 꺼낸 다음에 똑같이 식 완성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유형식 봐봐. 자, 끝낼 건데 유형식 숙제를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배운 게 좀 사실 애매하게 배웠어요. 이게 유형책은 더 문제 풀 게 좀 많지는 않은데 82쪽 가보시면 자, 오늘 배운 게 나오는데 82쪽에 위에 두 문제 있지. 564, 560번 일단 풀지 마세요. 쟤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아까 제가 물론 제일 처음에 주기 함수를 설명했는데 그거 관련 문제 약간 주기라는 걸 이해했는지 뭐 사실 이해하기만 해요. 어쨌든 풀지 말고 82, 83 오늘 배운 내용이죠. 풀어보시면 되고 쭉 넘어가서 자 체크 잘하세요. 87쪽에 612번부터 자 문자 갈 겁니다. 612번부터 볼 겁니다. 그 왼쪽에 3개는 안 풀 거야. 유형 3번까지는 다음 시간에 좀 제가 첨언을 할게요. 자, 612번부터 풀 건데 뭐 읽어보시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보래요. 할 줄 알잖아. 하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다음 장에 자, 눈에 띄는 거 몇 가지 빠르게 코멘트 할게요. 614번 이거 맨날 나오는 문제지.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점. 평행이동으로 못 바꾸는 게 있어요. 걔네들만 고르면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618번 봐봐. 숙제 먼저 말하면 89쪽까지입니다. 저기까지가 뭐 유형 6번이 방금 했던 왔다 갔다 문제, 유형 7번이 그래프를 주고 식 만드는 문제야. 이제 보고 하시면 되고요. 618번 봐봐. 이것만 빠르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문장에 저 기호 보이세요? 자, 두 번째 문장에 618번 저 기호 보이세요? 이게 아까 제가 오늘 수업 제일 처음에 말했는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경우라고요? 가은아? 이게 무슨 경우라고요? 이 F가 무슨 함수다? 이게 주기함수라는 거예요. 앞으로 보게 돼요. 그 주기함수란 말을 말로 안 해요. 나 주기함수란 걸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필기해보세요. 이게 이제 F가 주기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기가 여러분들 주기일까요? 아까 내가 이것들은 이 문제 보고 온 거야. 주기가 아니야. 그럼 다시 얘는요 필기하자면 이거 여러분들 주기가 아니에요. 선생님 왜요? 이게 주기이려면 한 가지 보장이 필요해요. 4분의 파이가 제일 작아야 돼요. 근데 주기가 아니라 해석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4분의 파이마다 반복되는 함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4분의 파이마다 반복되는 함수를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럼 예를 들어 자 그럼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이로 이거는 될까 안 될까?
자, 하나 얘를 보이는 거야. 여러분 얘 주기 얼마래요? 동구가? 2파이지. 이거 정답이 돼요. 이번 문제. 자, 4분의 파이잖아.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뭘 찾아야 되는 줄 아세요? 이 4분의 파이에다가 어떤 정수를 곱했을 때 얘가 되는 체크해야 돼요. 결국 이 4분의 파이마다 반복된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4분의 파이. 여러분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 소리 이거 안 된다. 왜냐면 여러분 얘가 지금 이거잖아요. 한 주기가 4분의 파이면 여기서는 이만큼이지. 여러분 이거 안 되겠다. 미안해요. 이게 반대로 가야 돼. 여러분 죄송한데 이게 안 되고 이런 거면 되는 문제예요. 8분의 파이. 이게 더 짧아야 돼. 그래야지 이제 4분의 파이마다 반복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 말 이해했어요? 여러분 2파이면 안 돼요. 여러분 2파이면 4분의 파이 한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만큼밖에. 이거는 반복 안 되거든. 그러니까 더 짧은 걸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야. 자, 지금 시간이 돼가지고 마무리할게요. 그럼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요건 여러분들이 주기가 아니라 4분의 파이마다 반복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걸 찾으라 문제야. 간단히 그려보시고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자, 들어오세요.